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 가이드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입니다. 저는 서울 양재 삼성 스마트 신경과에서 어지럼증, 두통, 떨림, 각종 신경계 질환들을 진료하고 있는 18년차 신경과 의사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댓글 Q&A 컨텐츠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석증은 확실한데 어느 부위가 이석증인지 모를 때 모든 것을 더하기 재활 치료를 전부 해봐도 도움이 될까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러 방골이관 방향에 다 시도를 하다 보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열의 한두 분 정도는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가서 치료가 좀 어려운 이석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병원에서 정확히 진단받고 치료하는 것을 권해드리는데 정사정이 어려우면 이 방향 저 방향 시도해 보셔도 됩니다. 오른쪽 전정기관염이 자주 오는데 배드민턴의 동작이 강화를 시켜준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어지럼증이 잠깐씩이라도 수시로 오고 머리가 맑은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어 걱정이 되는데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배드민턴은 이제 전정 재활 운동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공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공을 추적하는 시선 추적도 되고요. 내가 움직이면서 공을 쳐야 되기 때문에 전정 기능을 많이 사용해야지만 우리가 공을 정확하게 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배드민턴 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이석증 증상이 와서 오른쪽 후반 고리반 자가치료 중인데 어지럼증은 나아졌으나 자가치료를 할 때마다 구토감이 있는데 자가치료가 안 된 걸까요? 자가치료가 어느 정도는 성공했으나 약간의 이석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반복해서 하시거나 병원에서 정확히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혹시 와인을 마시는 것과 이석증 발생이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술을 마시면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탈수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석증 등 증상이 더 자주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석증이 술을 마신다고 매번 재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소량의 술은 크게 걱정 말고 드셔도 됩니다. 선생님, 이석증이 생기면 고개 빠르게 돌리는 걸 주의하라고 하셨는데 습관한 운동도 그렇고 고개 돌려서 빠르게 눕고 일어나서 잠깐 쉬었다가 또 고개 돌려서 빠르게 눕는 운동 같은 경우도 이석증이 다시 빠지는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이석증 치료 과정에서 이석증이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지만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10% 미만인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석증 치료 효과가 더 크고 재발 위험은 낮기 때문에 치료 목적의 운동은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개인별로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까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좋겠네요. 이석증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재발률이 높아지고 치료 후에도 이석증이 제 위치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나이가 많을수록 이석이 푸석푸석해지기 때문에 더 이석증이 잘 생기고 또 안에 림프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서인지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경험상 같은 양의 이석증에 대한 스트레스 정도가 젊은 분들에 비해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덜 느낍니다. 덜 힘들어 하세요. 막상 검사해보면 이석증은 있는데 본인은 어지럽지 않다 얘기하시는 분도 많고요. 그래서 연세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고 싶은데 한국에 있는 시기에 어지럼증 증상이 없더라도 혹시 진료가 가능할까요? 네, 물론 진료가 가능합니다. 어지럼 치료라는 게 지금 생긴 이석증의 치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전반적인 이석증의 원인과 관련된 향후 관리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진료를 보고 얘기를 들으신다면 훨씬 더 마음도 편해지고 실질적인 팁을 얻으실 수 있을 거고요. 막상 어지럼을 심하게 느끼지 않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검사를 해보면 미세한 이석증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위치 확인하는 차원 그리고 치료를 한다는 점에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전날 스마트폰을 많이 보거나 TV를 많이 보거나 주말이나 연휴에 긴장이 풀릴 경우에도 이석증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이런 경우도 연관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잠을 적게 자면 염증 반응이 늘어나면서 이석증이 잘 생기는 걸로 돼 있고요. 이석증의 주요 원인 중에 편두통이라는 상태가 있습니다. 뇌, 신경, 혈관이 과흥분하고 예민해지는 상태인데 그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긴장이 풀릴 때 편두통이 심해지거나 잠을 못 잘 때 편두통이 심해집니다. 그를 통해서 이석증도 충분히 더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원장님, 전정신경 진단을 받고 3달 동안 어지럼증을 앓고 있는데 초반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균형이 온전히 잡히지 않고 흔들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재활 운동을 하라 해서 일주일 동안 하고 증상이 많이 좋아져서 운동을 쉬었더니 다시 어지럼증이 시작되더라고요. 전정신경염은 완치 개념이 없다고 하는데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정신경염은 완치가 잘 되는 병입니다. 10명 중에 7, 8명은 깨끗하게 나아요.
근데 다만 10명 중에 한두 분 정도 후유증이 남아서 고생을 할 수가 있고, 그 후유증에서 제일 중요한 치료가 바로 전정재활 운동입니다. 전정재활 운동은 물론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효과가 있긴 하지만 전정신경염 초기에, 신경이 초기에 제일 회복이 많이 되니까 그때 전정재활 운동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죠. 지금 좀 힘들더라도 열심히 전정재활 운동 하시면 분명히 완치될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87세이신데 약 5년 이상 어지럼증이 지속되고 너무 힘들어 하셔서요. 넘어지시는 빈도도 잦아지고 있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가지고 가시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노인성 어지럼, 균형장애, 사실 원인이 되게 다양합니다.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뇌에서 문제가 되면서 어지럽고 균형장애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대표적으로 뇌경색이나 파킨슨병, 손해 위축증 같은 병이 있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말초신경 병입니다. 당뇨 같은 게 있어서 말초신경이 나빠서 균형장애 생기는 경우, 그 다음에 기립성 저혈압이 흔합니다. 일어날 때 혈압이 떨어지는 게 혈관 기능이 떨어지고 신경 기능이 떨어지거나 고혈압, 당뇨 같은 다른 병이 동반되면서 이석증도 더 잘 생깁니다. 이 정도 원인 중에서 우리가 완전히 치료가 가능한 거는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일부는 뭐 예를 들어서 뇌 질환이라든지 말초신경 질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완치가 불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일부 원인들은 또 교정이 가능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환자분이 단순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살고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이석증이어가지고 이석증 치료하고 꽤 많이 좋아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까운 신경과 가서 종합적으로 진료를 받아보시면 교정 가능한 원인을 찾아서 교정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18년 전에 회전성으로 왔다가 4달 전에 갑자기 회전성이 재발한 경우입니다. 3일 전에는 선생님과 비슷한 양상으로 왔었는데 몸을 움직일 때마다 불안해서 트라우마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거꾸리나 덜덜이, 런닝머신 이런 운동들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석증이 좀 재발하신 것 같고요. 다른 거는 운동 거의 다 하셔도 되는데 헬스장에서 하는 거꾸리 운동은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석증이 재발 잘 하기도 하고요. 그 운동 자체가 효능은 거의 없으면서 넘어져서 다치고 떨어져서 다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하지 마시고, 그 외에 헬스라든지 그냥 운동 이런 거는 얼마든지 하셔도 되고, 오히려 자꾸 하셔가지고 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야지 이석증 재발이 덜하고 균형 감각도 올라가게 됩니다. 선생님, 동영상을 보고 후반골이 치료를 할 때는 괜찮았는데 수평골이 치료를 하면은 어지러워서 구토를 하게 되더라고요. 혼자서 좌우로 고개를 돌릴 때는 어지럽지 않으나 옆으로 돌리면은 빙글빙글 돌아가는 게 느껴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좀 괜찮아지는 문제일까요? 네, 이게 심한 이석증 단계는 넘어갔고 약한 이석증으로 지금 넘어온 단계인데요. 물론 이제 방향에 맞춰서 정확하게 치료를 한다면 더 빨리 좋아질 수 있지만,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체로 1, 2주 이내에 거의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2주 정도 걸리거든요. 한 2주 정도 한번 그냥 지내보시고 잘 안 되면 병원 가서 다시 정확하게 치료 받아보시면 됩니다. 네, 어지러움으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대부분은 위험하진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그 어지러움에 대한 불안, 또 어지러우면 어떡하지? 이 불안이 저를 더 어지럽게 만듭니다. 어지러운 생각이 들고 불안할 때마다 오히려 밖에 나가고 활동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어지러움이 오히려 더 좋아지고 어지러움에 대한 불안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지러움이 지속되면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가까운 신경과 혹은 이비인후과 가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오늘 질문을 쭉 들어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본인의 어지럼증 증상에 대해서 궁금한 게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어느 위치에 생긴 건지, 혹은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병원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잘 몰라서 설명 못 드릴 때가 또 많이 있어요. 앞으로 또 계속 영상을 통해서 더 많은 지식을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적어도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궁금한 점이 없게 세세히 잘 설명드려야 되겠다라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네요.